명절 연휴의 숙명은 교통체증입니다. 아, 고향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힘들까? 자식들의 투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명절의 숙명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길이 많이 막히지는 않을까? 졸음운전이라도 하면 어쩌나? 전화기에 대고 바쁘면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대문 밖 차 소리만 나도 맨발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사실 부모님의 설날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집 청소부터 시작해서 차례상과 제기도 정비해야 하죠. 음식 준비까지 하려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자식들 귀성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투정까지 받아줄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계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번 설 명절에 자식들의 사랑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사랑합니다. 5일간의 설 연휴의 두 번째 날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귀성길 교통체증을 뚫고 일찍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빈둥빈둥 여유로운 힐링을 즐기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은 설날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설날이 올 때까지 결코 쉴 수가 없잖아요. 연휴라고는 해도 명절 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말이죠. 우리는 귀성길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투정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보다 부모님들이 더 고생하시잖아요. 이 명절 준비도 힘든데 자식들 오면 어리광도 받아줘야 하죠. 이것저것 챙겨줘야 하죠. 진짜 쉴 틈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번 명절 보고 싶었던 자식, 손주들과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도 조심조심 엉금엉금 안전한 귀성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설날, 좋은 설날을 맞이할 준비 착실하게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727님, 언니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에는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저도 복 많이 받아서 더 건강해지고 더 부자 될게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727님. 3727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바라는 일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더 건강해지시고 더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예,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8016님의 문자 봐볼게요. 세뱃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손주가 9명이거든요. 한 명당 5만 원만 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5만 원으로 만족할까요? 손자가 많으시네. 손자, 손녀가 많으시군요. 복인데, 이게 사실 복인데, 세뱃돈으로 생각을 하자면, 좀, 59, 45, 45만 원이네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설날을 맞이해서 살짝 조사를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 5만 원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10만 원? 중고등학교 1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간 세뱃돈 5만 원의 시대는 갔다. 이런 헤드라인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8016님은 아직까지는 5만 원의 시대로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9명이잖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그 손자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그 형제 자매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랑 숙부님이랑 고모님 이런 분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5만 원씩만 받아도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8016님. 설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5428님 문자 봐볼게요. 아들이 사촌들 만난다고 많이 들떠 있어요. 자기 가방에 장난감 이거저거 챙겨서 넣기도 하고요.
역시 명절은 또래 친척들 만나는 재미죠. 저도 사촌 언니 오빠들 만나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명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사촌들 만나는 그 설렘이 있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제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저희 막내 사촌한테 좀 잘 낯가렸던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언니들이 안 놀아줘서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이 있었는데 언니들이 안 놀아줘서 좀 서운했다라고 하던데 사실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단다. 사랑한단다. 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고 싶고요. 자, 7644님. 명절이니 잡채를 먹고 싶다고 했다가 엄마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네요. 괜찮아요. 잡채 밀키트가 있으니까요. 크크크크. 맞아요. 요즘에는 밀키트가 정말 잘 되어 있죠. 너무 좋아요. 해두시면 되겠네요. 6532님이 조금 있다가 고향으로 출발하려고요. 차가 막힐까봐 일부러 밤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날 수 있게 거북이의 비행기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안전한 운전,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신청곡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거북이의 비행기. 1047님, 아들 내외가 어제 왔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길래 등짝을 한 대 때려줬어요.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 남자가 명절에 방 안에만 있어? 소리치면서요. 며느리가 옆에서 웃네요. 명절에 남성분들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합니다. 신청곡 있어요. 카라의 미스터. 1047님 잘하신 것 같은데요. 미스터분들 명절에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남은 1년을 위해서요. 자, KFN 라디오 미래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221님. 시부모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 설에는 친정에 먼저 왔습니다. 배려해 주셨네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엄마가 밥 차려주고 아빠가 애랑 놀아주고 이것이 지상낙원이네요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497님,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크네요. 집에 있는 옷들이 작아서 새 옷을 사주려고 나왔는데 너무 비싸서 선뜻 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대인가 봐요. 근데 요즘 애들 옷이 싸지가 않아요. 또 우리 애를 생각해서 좀 괜찮은 옷도 사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옷도 싸지가 않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동 그쪽 관련된 사업이 또 잘 된다고 하니까 이거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또 2497님 좀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3283님의 문자 봐볼게요. 형이 이사 준비로 바빠서 이번 설에는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여요. 혼자 일하는 건 억울하고 이사 간다니 부럽기도 하겠죠. 부족한 남편이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있어요 하셨는데 노노노 아니 부족한 남편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형님은 형님의 사정이 있어서 이번 설에 못 내려오시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봐드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283님. 그래도 아내분이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으니까 아내분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0674님이 언니 저 어제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제 시작하셨다고요? 애매하게 썸 타던 남자분에게 초콜릿을 주니까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흑백이던 세계가 갑자기 컬러풀해졌어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0674님. 어제 발렌타인데이에 용기를 내셨군요. 애매하게 썸 타던 남자분에게 먼저 선뜻 다가갔더니 남자분께서 덜컥 받아주셨네요. 축하합니다. 역시 사랑은 용기 있는 자들이 쟁취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7655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신 엄마를 위해 신청합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때.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4208님 오역의 소녀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들어보겠습니다.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송송 트윈스 곡은요. 세월이 가면입니다. 명절 연휴에 오랜만에 모이면 가족들끼리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네가 벌써 40대라고? 야, 세월 참 빠르다. 엄마가 벌써 70이라고? 세월 빠른 거 봐. 이런 얘기들 참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심히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는 세월의 속도를 체감하게 되는 때가 바로 명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세월이 가면을 오늘 송송 트위스의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원곡 가수는 최호섭 씨예요. 1988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노랫말은 최호섭 씨의 형인 최명섭 씨가 했고요. 그리고 작곡은 동생인 최규섭 씨가 했습니다. 자, 삼형제가 힘을 합쳐서 만든 곡이라서 이렇게 오래도록 회자되는 명곡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대요, 이 곡이. 그런데 몇 개월이 흘러서 가을이 되면서 역주행을 하고 또 크게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쓸쓸한 멜로디와 공감 가는 가사, 최호섭 씨의 분위기 있는 목소리가 노래의 인기를 견인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후에 많은 후배 뮤지션들이 또 리메이크를 했죠. 세월이 가면을 리메이크한 많은 후배 가수들 중에서 오늘은 기현의 목소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현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삽입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다시 불렀는데요. 향수를 자극하는 아련한 멜로디는 살리면서 또 깔끔한 보컬을 더해서 새로운 느낌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그리고 기현이 부른 세월이 가면.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 좋지 아니한가 소개해드릴게요. 좋지 아니한가라니 어디서 들어본 말이긴 한데 이런 노래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후렴구를 들으시면 이 노래 하실 거예요. 티격태격하고 가끔은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더라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모여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역시 좋지 아니한가 외쳐보자는 바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곡 가수는 크라잉넛이에요. 밴드의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이 노래 신나겠다 감이 잡히시죠? 2007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좋지 아니한가란 영화의 OST로 삽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저는 크라잉넛의 노래를 들으면 신나긴 한데 왠지 모르게 삶의 애환이 들어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좋지 아니한가 이 곡 역시 그렇습니다. 신나는 비트와 멜로디, 보컬은 참 신난데요. 이 마음이 찡해져요. 그 매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크라잉넛의 색이 진하게 묻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뮤지션. 자, 누굴까요? 바로 유다빈 밴드인데요. 유다빈 밴드는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좋지 아니한가를 불렀습니다. 이 보컬 유다빈의 청량하면서 묵직한 목소리가 단번에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원곡보다 산뜻한 분위기로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 실력파 두 밴드의 노래 함께 들어보면 좋겠죠? 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유다빈 밴드가 부른 좋지 아니한가. 설 연휴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르의 프리스타일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은 우효의 민들레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미르 픽 아티스트. 오늘 미르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기대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미르 픽은요. 2000년대 보컬 그룹의 가창력 끝판왕 빅마마입니다. 최근 빅마마의 이영현 씨가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 국내 최고의 보컬 그룹 멤버답게 이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게다가 빅마마라는 이름이 왠지 명절과도 맞닿아 있는 느낌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으로 빅마마를 소개해드리고 이들의 히트곡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마마는 박민혜, 이지영, 이영현, 신연아 이렇게 4인조의 라인업으로 2003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룹 컨셉은 10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들을 수 있는 명곡을 남길 수 있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컨셉을 제대로 지킨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올해로 벌써 데뷔 23주년을 맞이했거든요. 데뷔 23주년. 23주년.
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그 긴 시간 동안 사랑받은 빅마마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기획사는 그 당시 외모보다는 실력에 중점을 두고 노래 잘한다는 멤버들을 수소문해서 모았다고 해요. 보통 대중성을 추구하는 그룹의 경우에는 노래 잘하는 멤버 있고 또 노래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외모가 뛰어난 멤버가 있고요. 춤에 특화된 멤버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구색을 갖추는 편인데 빅마마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노래에만 오로지 가창력에만 초점을 맞췄던 그런 스카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 잘하는 가수는 자신만의 개성과 고집이 강해서 모인다고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빅마마는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면서 히트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마마는 기획사의 의도가 제대로 통했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뷔곡 Breakaway 기억하시나요? Breakaway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특히 후속곡인 체념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체념은 활동곡이 아니었는데도 입소문이 퍼지면서 여성분들 노래방 애창곡 반열에 올랐고요. 또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 집에는 체념 후라는 곡을 실어서 역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빅마마가 등장했던 2000년대 초중반은 보컬 그룹의 전성시대였죠. 또 그중에서 SG 워너비라는 독보적인 팀이 등장을 해서 인기를 독식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이 소몰이 창법 그리고 미디엄 템포 발라드가 그 당시 가요계의 주요 트렌드였는데 하지만 빅마마는 그런 시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창력이 있으니까요. 뭘 불러도 되니까요. 개개인의 가창력도 엄청나게 특출나지만 또 이들의 장점이 화음이 기가 막히다는 거였거든요. 이영현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멤버들 간의 화음이 찰떡같이 딱 들어맞았을 때 소름이 돋는다.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함께 노래한다. 맞아요. 저도 그룹 활동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이 함께하는 음악의 매력을 제대로 공감을 하면서 활동하니까 그 감동이 또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소름 돋는데 듣는 사람도 감동을 안 받을 수 없었겠죠. 네. 어쨌든 빅마마는 굳이 발라드만 고집했던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브레이크어웨이처럼 좀 펑키한 노래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빅마마의 감각적인 노래들 한번 만나볼까요? 브레이크어웨이, 거부, 그리고 네버마인드까지 이어드릴게요.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 거부, 네버마인드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빅마마의 순서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빅마마의 장점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개개인의 뛰어난 가창력과 그리고 화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사 작곡 능력인데요. 멤버들 모두 뛰어난 싱어송라이터기도 한데 특히 이 대표곡 체념은 이영현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영현 씨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했어요. 개인 활동을 더 활발히 했었고 나는 가수다에도 출연을 해서 빅마마의 자존심을 세워줬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멤버들 모두 실용음악과 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실전과 이론을 꿰고 있는 진정한 노래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영현 씨도 물론 그렇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빅마마의 주옥 같은 발라드로 감동까지 한번 챙겨볼까요? 그 시절 노래방의 시간도둑 체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체념 그리고 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투어스입니다. 명절에 먹는 잡채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 잡채도 좋습니다. 바로 청량 그 잡채. 투어스. 소년미로 무장을 해서 누나 이모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보이그룹 투어스가 어느덧 데뷔 2주년을 맞이했다고요. 2주년. 예. 아니 교복 입고 데뷔곡 천만 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불렀던 게 벌써 2년을 훌쩍 넘겼다뇨. 이거 참 시간이 참 빠르다는 식상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무해한 청량함과 보이후드 이미지로 투어스는 K-팝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얻을 수 있었죠. 심지어 데뷔곡부터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보이그룹의 필수품 칼군무까지 소화해냈잖아요.
이뿐인가요? 또 멤버 각자의 소년미 넘치는 개성까지 더해지면서 5세대 보이그룹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었죠. 근데 그런 투어스가 벌써 2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번에 내놓은 신곡 다시 만난 오늘은 제목부터 성숙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 노래는 일본에서 먼저 발표한 싱글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예쁜데 가사는 더 예쁘더라고요. 소리 없이 자라버린 마음이 다시 너에게로 나를 데려다 놓은 거야. 운명처럼 새롭게 시작해 너와 나의 다시 만난 오늘. 투어스의 성장 서사를 지켜봐온 팬들이라면 이 가슴 한구석이 찡해질 것 같은데요. 자, 청량감과 소년미에 거기다 진심 어린 감동까지 더한 우리 투어스의 신곡 다시 만난 오늘 지금 바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까지 쭉 이어 듣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평 만나볼 건데요. 바로 몬스타엑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투어스가 청량돌이라면 몬스타엑스는 짐승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K-팝 씬에서 짐승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세대에는 그나마 신화가 짐승돌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세대에서는 짐승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던 2PM이 있고요. 3세대가 바로 몬스타엑스였습니다. 2015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벌써 11년 차를 맞이한 몬스타엑스. 그동안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입대를 하면서 로테이션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막내 IM이 입대를 하게 되면서 다시 5인조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형들을 모두 군대에 보내고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던 IM까지 잠시 떠나게 돼서 팬들의 아쉬움이 참 클 테지만 다행스럽게도 입대 전에 신곡을 남겨줬어요. Growing Pains. 제목 그대로 성장통을 의미하는 이 곡.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고독과 그리고 성숙해지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아픈 시간들을 몬스타엑스만의 개성으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함께 달려온 진솔한 속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설날 즈음에서 나온 선물 같은 신곡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IM 역시 군생활 멋지게 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곡 Growing Pains 그리고 열정의 노래 드라마라마 Beautiful Liar까지 띄워드릴게요. 미리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원더걸스의 Nobody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요일 오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무료할 때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